자,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호재가 나오고 이미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술 이전제로 이거는 앞서도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아래쪽에 내려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쪽에 이미 11일 전, 10일 전, 그래서 오랫동안 안 보고 있다가 여기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제 사이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만 왔다 갔다 했고요. 자, 오리지널이니 한미 약품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개월 전, 1년 전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는 쭉 나오다가 자, 이게 비만약이 절대 모멘텀이 아니다. 이게 비만에다가 보자면 한미약품의 경우는 비만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회사. 왕년에 17건의 기술 이전으로 최다 기술 이전 건수를 가지고 있던 이제 리가캠에 살짝 밀렸던 이제 요런 회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반영이 되고 주가가 40만 원 선 정도까지는 키마축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제시드렸고, 이쪽에 같은 경우도 1차, 그 다음에 2차 시세 이렇게 딱 표시드렸었죠. 앞서 윗선까지 들어갔다고요. 어저께 이제 과도하게 흥분했다가 지금 잡아 빠져서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이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주의 경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100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잊혀졌던 예전의 강자들 대표적인 종목들 반도체 어제 뭐 인텍플레스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그 이전에 TCK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지금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 있는 TCK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잊혀진 강자들 지금 관리 종목 입니다만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앱클론이라든가 그 이전에 헬릭스미스, 그리고 어저께는 툴젠이었죠. 툴젠은 지금도 16% 어제 상한가 이후에 또 치고 나가고요. 그 잊혀진 종목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잊혀졌던 왕년의 명가수,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비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예전에 80년대의 명가수, 8, 90년대의 명가수 신승훈이 10년 만에 앨범을 낸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TV 나오고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열심히 활동 중이죠. 한미약품이 신승훈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툴진 같은 경우가 김건모 정도 되겠네요. 김건모도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신승훈은 10년 만에 돌아오고 뭐 이런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주가도 그렇죠. 한미약품은 10년 전에 미친 시세를 보였던,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잊혀져 있었던 10년 만에 돌아온 신승훈 같은 존재죠. 딱 신승훈이에요. 툴젠의 경우에는 6년 만에 돌아온 김건모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묘하지 않습니까? 시세도. 자, 툴젠의 경우에는 최근 고점이 지금 여기 2021년 코로나 때 이때 뭐 이렇게 2028년 이렇게 됐으니까 딱 김건모 존재 정도의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웃기냐라고 하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480억입니다. 기술 이전 규모가 480억이야. 480억은, 야, 이게 480억은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의 사업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ABL 바이오가 지금 4조가 넘은 기술 이전을 냈으니까 거기에도 안 되고요. 올릭스가 9,200억의 기술 이전이니까 거기도 안 되고요. 지금 이급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짜잘하게 내놨던 지금 저 관리 종목인 앱클론 수준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요거는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에 가치를 평가를 받고 못 받고 있던 거 끌어올리는 요 정도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재로 인해서 한미약품이 다시 어마어마한 건 안 되고, 여기도 보면 이 내용 잘 살펴보면요, 이게 우리 이제 얘기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뒤늦게 언제나 모멘텀 중심의 거래를 한다 그랬죠. 이게 내용 살펴보면 이게 뭐 건수가 들어왔으니까 부추기겠다, 그리고는 지금 팔겠다라는 의도를 사실은 이거 보이는 건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 실적 우려 끝이랍니다. 기술 이전으로 실적 우려가 해소됐다. 이제 와가지고 실적 우려가 해소됐대요. 그럼 한미약품의 실적 우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살펴보시면 이게 우려스러운 실적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증권사들 레포트 이게 내용 보게 되면 아주 웃기지도 않는 레포트들 많이 내놓는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증권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내대고요. 자, 예.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건데 피크아웃이라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빨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레포트가 한두 번도 아니죠. HMM에서도 나왔었고요. 코스맥스도 나왔고 이런 게 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리콘톤은 운이 무료 때문에 피크아웃하는 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을 냈고요. 그래서 배로 수출하는 회사가 실리콘톤 한 회사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실적 우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종목이 지금 이 전망 추세에서 실적 우려가 도대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뭘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했던 거죠. 실적 우려 여기 어디냐고 여기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실적 우려를 해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보자 이거죠. 글로벌 기술 이전을 해서 총 규모가 480억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반환 없는 건 35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서 코스닥에 있던 기술 이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도 의구심 시리즈, 지금 그 의구심 중에서 한 종목도 나이백 같은 종목들 3일 연속으로 쫙 뽑아 올리는 흐름 보였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부 의구심 때리고요. 그럼 뭔 차이가 나? 그거하고 겨우 35억 들어와서 매출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2,4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700 나는 회사에 35억 더해졌다고 실적 우려가 해소가 돼? 야,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지.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 내년도에는 매출이 1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2,700억, 당기순이익이 2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 겨우 35억 더해졌다고 실적 우려가 해소가 됐다고? 이거죠 이거. 요게요.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기관들은 모멘텀에 우리 기관들의 룰 첫 번째, 모멘텀에 죽고 산다. 모멘텀에 목숨 건다. 1, 2, 두 번째는요 박스앤 롱숏, 세 번째는요 내로남불. 딱 이걸로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멘텀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지 실적에 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35억 더해졌다고 무슨 실적 우려가 해소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이거. 자, 앞쪽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가 HK 이노행 같은 종목에서 얘기를 드릴 때 역류성 식도염 시장 한국에서만 1조짜리 시장입니다. 그 1조짜리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PPI 제제. 그 PPI 제제의 대표 회사가 바로 이 한미약품이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몫을 뺏기게 될 겁니다만 온코닉이나 대웅제약, HK 인원에서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70%가 넘어요. 점유율이. 7천억짜리 시장입니다. 그 7천억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 17건의 기술 이전 그 중에서 상당수가 나갔다가 이 엔서키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기술 이전이 되었다가 나가리 됐다는 게 부활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들었던 저 10년 전에 17건의 기술을 해줬던 그 중에 하나가 이 엔서키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톨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뉴스가 나왔고 그러자 뉴스를 부풀리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두들겨 파는 형태가 지금 이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는 뭐 흥분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흥분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1차 목표 들어왔고 지금 여기까지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45만선 여기까지를 이제 추가 목표로 하면 약 10% 정도 더 남는 거죠. 10%.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키 맞추기라서 쭉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때려 팔아버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고 야금야금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앞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패대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으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뉴스 내용을 그래서 그 흔히 나오는 기사 설레발, 증권사들의 개 설레발 이런 데 속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잡아가지고 홀딩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 지금 이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서
저가 저 메이저 바이오스 알테오젠이라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3일간에 걸쳐서 두들겨 맞았습니까? 이렇게 맞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안 두들겨 맞고 올라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롱숏의 구조하고 현재로는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미약품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는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거 다 나가봐야 480억이에요. 480억. 코스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 이전. 자,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그렇게 대단한 규모가 아니야. 이게 한미약품이 이걸 가지고 저렇게 주가로 올라갔던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과하게 슈팅을 한 거예요. 아주 뉴스는 아주 도배를 시켜버리고 있죠. 최대 480억짜리를 가지고 이러면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깐단 말이죠. 여기 이 나이백 같은 회사들 이런 거 의구심 그러고 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드렸죠. 똑같은 의구심을 예전에 과거에 헬릭스미스가 그렇게 날아갈 때는 똑같은 계약 구조입니다. 나이백과 헬릭스미스가 똑같은 계약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헬릭스미스는 드립다 첫 당겨가지고 시가총액 2위까지 끌어올리고 나이백은 의구심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이백 같은 회사들 이게 나이백이 이게 기술 이전 규모가 얼마냐고 얘가 나이백이 예? 여기 이런 회사들 보자 이거지. D&D 파마텍에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런 데다 대고 480억짜리 나와가지고 이게 뭔 규모가 되겠냐고. 에? 이게 지금 규모들 4개 나온 거 나오면 이제 뭐 규모들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 자 여기 보시죠. 올해 상반기만 기술 이전 11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저 연구 개발비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쪽에서 한미 약품들 얘기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쭉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기술 이전의 규모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얘는 좀 돈 금액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약품은 파이프라인이 앞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약 분야 같은 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무려 17건의 기술 이전 실적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있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신약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거 이 480억 기술 이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왕년의 명가수입니다. 왕년의 명가수.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이에 못 오르고 있던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나이백 같은 경우처럼 쓸데없는 트집 잡아가지고 깨부셨던 종목 툴젠, 앱클론, 헬릭스미스, 와이바이오로직스, 그 앞에 온코닉 테라피텍스 뭐 역시 마찬가지 지지리도 못 올랐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키마축으로 계속 올라온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한미약품의 경우에 모멘텀은 나오겠으나 아마도 위로 올라 들어가면 패고 밑으로 들어오면 받는 형태로 끌어당겨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즉 슈팅으로 나가는 시세는 여기서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제 8시 반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저 툴젠 같은 종목들도 지금 다시 점검을 또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오늘 종목들 그 외에 이 뒤에 또 후발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오늘 드러나고 있는 종목이 또 있죠. 또 이제 연이어서 분석을 해드릴 테고요.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서 전재투자TV에 나오는 종목 분석도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는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 자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명의 주식 전문가들이 각각 주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매매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전문가 22명씩이라 놔두고 있을 필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종목을 치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다시 후발주 탐해로 돌아도는 걸 차례로 끊어먹기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또 세력형 급등주를 노리고 이게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의 성향 구분을 잘 해놓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두나무 같은 경우에 다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사이클이 다 틀리니까요. 두나무 관련주라고 지금 똑같은 사이클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확장 형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